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화라는 감정을 느낀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도 홧김에 저지른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마음속에 화를 방치해서 생기는 화병. 화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고 국제의학계에서도 한글 명칭 그대로 정식 인정되기도 했는데 오늘 톡톡TV 닥터에서는 꽃잎피해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과 함께 화병의 근본적인 원인과 주요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송 톡톡TV 닥터의 백근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진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또 얼마나 꾸준히 운동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 이게 장수의 비결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즐겁게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기란 참 힘들죠. 맞습니다. 저도 오늘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병을 화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두통, 또 불면증, 역류성 식도염, 공황장애까지 화병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톡톡TV 닥터에서는 화병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꽃잎위에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화병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주요 질환들인데요. 우선 화병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화병의 정의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화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병증을 화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는 생리적인 어떤 열의 상황이 아니고 병리적인 그 불처럼 타오르는 그런 이제 화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우라통이 치민다 또는 우라가 쌓여서 못 살겠다 라는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울화, 억울한 감정을 쌓고 견디고 참아서 생기는 그런 어떤 화의 병증을 모든 걸 화병이라고 하고요. 예. 주로 이제 그 40, 50대의 중년 여성분들 좀 억누르고 사셔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서 주로 나타나고 미국 정신과의학회에서는 화병이라고 해서 한국인의 독특한 질병이라고 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쓰긴 하는데요. 우라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걸 혈액 흐름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혈액의 흐름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적외선으로 그 몸의 체표의 열을 좀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혈액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몰려 있는 곳은 붉게 그리고 좀 덜 혈액이 흐르는 곳은 이제 푸르게 나타나는 건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그 가슴을 기준으로 해서 횡격막의 상부 쪽에는 이렇게 붉게 나타나는 요 상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열인 화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복부와 아래쪽이 실제로 푸르거나 아니면 초록색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열이 덜해져 있는 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상열, 하한. 위쪽으로는 열이 많거나 화가 있고 아래쪽은 중초, 하초는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의 흐름이 좀 덜한 상황인데요. 이 전형적인 화병의 어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예.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기는 일이 굉장히 많고 이게 병까지 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병이 도대체 왜 생기고 또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화병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들은 현대사회에 상당히 다양하죠. 네. 뭐 남편과의 성격 차이라든지 고부 간의 갈등, 그리고 시댁의 시누이 올케의 어떤 갈등, 그리고 금전적인 관계, 누구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뭐 떼었다든지,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슈가 되는 층간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로 그때 일어날 때마다 말을 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참고 견뎌 생기는 게 화병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제가 간이 정신 검사를 해보면 그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하스틸리티라고 하는 분노, 네. 어떤 대인에 대한 남에 대한 분노가 제일 1순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좀 심리적인 우울, 그리고 불안,
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요런 그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증상, 뭐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만신이 아프다든지 하는 요런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심신증이라고 해서 노이로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마음의 병과 함께 그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한 마음의 병과 함께 어떤 신체적인 기능의 병, 심신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이제 화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또 신체 기능의 병과 함께 어우러져 됐을 때 화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또 신체를 또 그럴 때 단련한다고 해서 이 화병이 좀 억눌러지고 좀 이게 괜찮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좀 해소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죠. 주로 이제 스트레스 그리고 화병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해서요. 예. 주로 우리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숨을 쉬게 하고 소화를 하게 하고 생식 기능을 발휘하게 해주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중추신경과 대비되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자율신경이 이제 실조가 되면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뭔가 모르게 혼란이 생기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좀 흥분되고 초조하고 불안할 때 이제 위에 있는 신경은 항진이 되고 좀 이완이 되고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이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좀 억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항진이 되고 부교감신경은 억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 두면부 쪽에서는 교감신경 항진으로 해서 막 열이 달아오르고 아까 말했듯이 막 가슴이 답답하면서 네. 화가 네. 차오르고 눈이 막 건조증이 생기고 그런 이제 화해 증상들이 나타나겠고, 그리고 소화기 쪽에서는 중초가 딱 막혀서 뭐 만성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소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만성 위염 등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하체는 하체에 있는 부분은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뭐 방광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뇨생식기 계통의 그리고 수종 냉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증상들을 내포하는 게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SNS라는 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파란색 부분이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율신경 실조증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화병의 증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이제 화면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로 인해서 우라가 치밀면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겠고요. 그러면서 불안초조한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잠도 잘 오지 않으면서 항상 피로하고 만사가 귀찮고 무엇보다도 이제 심경이 예민해지면서 불안하고 우울한, 요즘 현대인에게서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이 10개 중에서 한 몇 개 정도가 되면 좀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한 4가지 이상이 예. 해당이 될 경우에는 좀 더 늦지 않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한 2개 정도 지금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네, 화병 증상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화병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방송의 주제가 화병의 주요 질환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의원에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 특별한 주제들을 뭐 두통, 불면증, 역류성 식도염, 공황장애로 잡았는데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심혈관계 질환에서는 좀 심각하게는 어떤 고혈압, 부정맥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 소화기계는 아까 말씀드린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뭐 만성 위염들, 그리고 신경정신계에서는 이제 불면증뿐만 아니라 네. 불안증, 강박증, 그리고 어떤 우울증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서양의학에서는 우울증과 함께 우울한 감정과 함께 신체 기능의 병을 가지고 이제 화병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감정이 잘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분비계에서는 전혀 이제 생뚱맞은 것 같지만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뭘 먹게 되고 네. 그걸 풀기 위해서 먹게 돼서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피부의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의 이 그 질환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요즘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화병의 주요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내가 피가 마른 삶을 살고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어떤 그 생활이나 식습관에서 좀 부절제했을 때 예. 당뇨병이 이제 나타나기도 쉽거든요. 피가 마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병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과호흡 증후군, 어떤 공황 발작을 나타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호흡 증후군, 그리고 과민성 방광염, 뭐 원형 탈모 등도 이제 화병의 주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병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드라마에서 흔히들 보면 화병이 생기면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누워 맞아요. 있곤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들 하는데 그런 경우에 MRI를 찍어도 사실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MRI나 CT를 찍었을 때 이제 원인이 있는 경우는 좀 중한 두통의 경우가 되겠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서는 일단은 뇌내의 어떤 압력이, 그러니까 혈류의 흐름이 늪처럼 가득 그냥 거기에 몰려가지고 과부하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내의 압력이 이제 항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서는 뭐냐면 이제 우리 몸의 두면부, 그리고 흉곽 심폐부, 그리고 소화기, 비뇨생식기, 사지말단 근골격계로 해서 이제 한 20%씩 이렇게 혈액의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면 상지부, 상체 쪽으로 혈액의 흐름이 과부하 걸렸을 때, 아까 그 화면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식의 어떤 혈액의 흐름이 너무 항진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게 두통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두통뿐만 아니라 어지럼증도 나타날 수 있고 이명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기질적인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제 한방 치료가 상당히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요. 그리고 그런 화병뿐만 아니라 이 경추의 어떤 경직 자체가 뇌에 압력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뭐 승모근이라든지 아니면 뭐 흉쇄요들근이라든지 두판상근 자체가 경직이 되는 요 상황, 뭐 일자목이 것도 하나의 이제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뭐 축농증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여러 원인 중에서 이제 잘 살펴서 이게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기질적인 문제로 인한 건지, 아니면 여타 증상으로 인한 건지를 이제 감별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머리가 아프면은 약국 가서 그냥 두통약 사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한의학에서는 머리가 아플 때 어떤 치료를 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진통이라는 그냥 표치가 아니라 좀 예. 근본적인 치료를 위주로 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혈류의 흐름이 너무 과하게 항진이 됐기 때문에 청래, 뇌를 맑혀주면서 활혈, 그 정체되어 있는 혈액의 흐름을, 물꼬를 터주는 그런 치료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뇌 이완침이라든지 아니면 그 심신 이완 요법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약재가 감국이라는 야생국화입니다. 실은 야생국화가 제가 생각하는 그 야생국화의 효능은 대뇌의 피질과 변형계,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가 있는데, 그 변형계에 있어서의 그 감정에 의해서 상당히 불안 초조한 상황들을 이완시켜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과부하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압력을 탁 떨어뜨리면서 청열시켜주고 이완시켜주는 예. 그런 아주 급성기에 사용하는 게 저는 야생국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국을 농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청래 활혈단을 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별갑이라고 하는 자라의 등껍질을 가지고 저희 이제 약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상당히 그 청열 그리고 소염 진통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약침과 침을 또 병행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두통 치료에 관해서도 이 한의학은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화병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불면증 이제 환자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불면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오늘 잠을 못 자거나 내일도 잠을 못 잘 거다,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화병의 9등급 정도까지의 좀 상당히 좀 진행된 형태의 화병이라고 봅니다. 그 불면은 잠이 들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오래, 30분 이상이 드는지, 그게 예. 이제 인면의 장애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계속 깨서 하루에도 뭐 3-4번 이상이 깨는지, 각성의 문제, 그리고 주무시다가 계속 선잠을 자면서 헛꿈들, 막 꿈을 꾸고 꿈자리가 사납다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네. 그런 어떤 꿈의 양상, 뭐 가위에 눌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다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누워서 한 번에 잘 수 있는지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주로 그냥 단순히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네. 경우는 이제 뇌가 각성이 된 거죠.
뭐 카페인에 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생각을 그 만리장성을 쌓듯이 하나에 꽂혀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몰두했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면의 경우는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살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 잠을 자면서 우리 모든 세포가 탈락을 하고 다시 재생을 하고 몸을 쉬어주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쉬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그걸 제대로 누구나 자잖아요. 누구나 잘 때 내가 못 자면 어떤 만병의 어떤 근원처럼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비단 잠을 뭐 하루 이틀 못 잔 게 아니라 계속 못 주무셨을 때는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면으로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 또 더 문제가 되죠. 만성 피로 뭐 이 정도를 뛰어넘는 몸에서의 변화가 더 문제가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잠이 안 오면은 뭐 양을 세기도 하고 계속 숫자를 세거나 좀 뭔가 집중을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잖아요. 불면증 치료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참 불면증 치료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 단계적으로 한 9등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10등급이 뭐냐면 화병의 10등급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공황장애까지인데 그만큼이나 상당히 위중하고 좀 진행된 형태거든요. 불면의 치료의 이제 1순위는 뭐냐면 자연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한약과 침과 뜸 뭐 이런 것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식습관, 생활습관 그리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더라도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더라도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햇볕을 보면서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삼시세끼를 좀 한식 위주로 좀 규칙적으로 드시고 그러면서 밤에 오셔서 좀 일찍 주무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밤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24시간 전체가 흐트러진 경우가 많거든요. 한 약 중에서 네. 이 밤에 잘 때는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이제 숙면에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칠면조 고기라든지 우유가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약이 산조인이라고 해서 산에서 나타나는 그 대추 씨앗. 그냥 대추 씨앗보다는 대추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 산조인이라고 하는 그런 약을 볶아서 발효를 해서 추출해서 이제 쓰는 그 산조인 환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불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저는 참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때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나곤 했었어요. 이런 것도 화병과 관계가 있나요? 화병까지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로.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저하되잖아요. 예. 이 부교감신경이 소화기관과 생식기, 비뇨생식기 계통을 주관을 하게 돼요. 그럼 뭐냐면 내가 신경을 되게 쓰고 집중하고 아주 긴장된 상황에서는 원활한 소화액의 분비라든지 그 연동 운동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저녁 늦게 뭐 초콜릿이나 빵 종류를 야식을 참 많이 먹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생활 습관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나기가 쉽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제가 생각하는 역류성 식도염이 왜 화병의 주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원래 음식은 위에서 입에서부터 식도, 위, 대장을 해서 한 번도 내 몸에 들어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제 변이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운이 내려와야 되는데 왜 이 위산이 역류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이 중초가 딱 아까 상초의 열이 딱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횡격막과 이 명치와 배꼽까지의 이 중초가 꽉 막히게 되겠죠. 그리고 하초는 또 기운이 이제 또 저하되고 차갑고 해서 그러니까 위로는 불의 상황, 아래쪽에는 물의 상황이 가운데서 이 순환이 안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역류성 식도염의 좀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결을 했었었나요? 더 먹었습니다. 네. 더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산제를 많이 먹기도 하잖아요. 네네. 제산제 먹는 방법은 괜찮나요? 제산제가 이제 위산을 제거하는 그래서 예. 제산제가 되겠죠. 대증요법 중에서는 그 위산을 제거해야지만이 이 역류되어 있는 요 상황을 기본적으로 좋아지게 하는데요. 네. 근데 위산은 상당히 그 위에서 입에서 뭐 아밀라제 그리고 위에서 펩신이 나와서 그 죽을 만들어서 소화 흡수에 상당히 이 도움이 되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산제를 너무 장복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장복하는 것은
좀 피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산제만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운 자체에 어떤 하기시키고 그리고 스스로가 위산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방어인자가 제산제가 되지만 예. 공격을 스스로가 음식과 스트레스와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줘야지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제산제도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께 제일 1순위가 뭐냐면요.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밤에 먹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음주로 좀 덜 하셔야 된다. 아. 이해는 간다. 왜냐하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한 부분들을 꼭 이렇게 좀 착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음적이신 분들이 화병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참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뭐냐면 이 주변에 드시는 거를 특히 밀가루라든지 육류 그 매운 거 있죠. 닭발 같은 경우.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풀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긴 하지만 내 몸에는 이미 병이 날 수 있을 만큼의 좋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드실 수는 있으나 예. 그만큼 역류성 식도염이 오고 뭐 위험이 올 정도, 만성 위험이 올 정도라면 내 몸에는 일단은 그런 야식과 그리고 과식 그리고 음주 과다가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발효를 시켜서 위장에 유산균을 공급을 하는 그런 발효 한약을 좀 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유산균 복용과 함께 그 기운을 내려줄 수 있는 침 치료 그런 것들을 이제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치료가 잘 됩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이 병을 많이 앓고 있죠. 바로 공황장애인데요. 이 공황장애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병인가요? 일단 공황이 이제 영어로는 패닉이죠. 패닉. 패닉에 빠졌다라고 할 때. 근데 이 패닉을 쉽게 생각하면 제가 좀 비유를 좀 쉽게 이제 들자면요. 그 아기 새가 알에서 갓 나와서 이제 비행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비행을 하기 전에 그 정말 아찔아찔하면서 불안하고 그 공포스러운 상황이라고 이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거는 이러다가 내가 정말 불안하고 공포스러워서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는 게 아닐까. 숨이 막히고 어지럽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예.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이러다가 숨이 막혀서 죽고 쓰러져서 내가 일어나지 못할 그런 불안감에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19를 불러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문제가 없어서 뭐 링거 하는데 맞고 이렇게 그냥 걸어서 나오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가 생각하는 공황 발작에, 공황 장애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공황 상태가 발작이 됐다라는 그런 제가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만큼 아주 그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면서, 근데 건강하신 분들한테 이런 증상이 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불안하고 공포가 갑자기 이 무절제한 어떤 이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식습관도 야식도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발병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공황 장애 또는 공황 발작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공황 장애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근데 뭐 자가 진단이 공황 장애 증상들이 되겠죠. 화면에 이제 나오는 바와 같이 심박동수가 증가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몸이 떨리고 그리고 막 식은땀이 막 납니다. 네.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통증이 있으면서 호흡곤란을 이제 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미식미식거리면서 어질어질하고 막 졸도할 것 같은 그런 아찔함을 제가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현실감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막 근육 근골격계가 저리면서 마비가 되는 듯한, 이 혀가 특히 이제 마비가 되는 듯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심리적으로는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내가 막 자제력을 잃어서 막 어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극단적인 공황 장애, 공황 발작의 상황이겠고, 주로 이제 여기까지 이런 이 4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공황 장애로 진단을 하는데요. 네. 주로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좀 몇 가지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뭐 가슴이 답답하면서 열이
치밀어 오른 이게 이제 화병 증상이죠. 예. 네. 그러면서 식은땀이 나면서 미식미식거리면서 이러다가 내가 넘어지겠지라고 하는 요런 그 증상들 몇 가지가 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때 공황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환자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황 장애가 이미 갔으면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불안증, 강박증의 어떤 그런 그 선행 그런 질환들이 이제 신호를 주거든요. 예. 그러지 않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공황 발작의 어떤 수준이 아닐까. 이제 그런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화병으로 인해서 생긴 좀 극한 상황, 10등급이라고 해서 이제 공황 장애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네, 원장님께서 화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 만병의 근원이 이 화병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화병, 그리고 뭐 자율신경 실조증, 그리고 뭐 우라병 네. 등등등이 이제 여러 가지 명칭이 나왔는데요. 이런 명칭이 전부 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질병을 제가 총칭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병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병들이기 때문에 계속 신호들을 몸에 신호들을 보내주거든요. 예. 그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증상이 일정 부분 그 역직합 이상이 나타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꽃리브에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님 모시고 화병의 주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0% 정도가 화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주부들에게만 많이 발생했다고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화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나 또 명상, 여가 활동 같은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한번 또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톡톡TV 닥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